네, 오늘 이제 세 번째 또 유튜브를 찍습니다. 오늘은 이제 딸아이랑 신랑은 잠이 들었고요. 세수하고 지금 또 유튜브를 이틀 정도 두 번 찍다 보니까 이게 또 매일매일 해야 되나 막 이런 또 약간 부담감 같은 것도 숙제처럼 또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올해 이제 자인이 반에 같은 어머님과 의견이 서로 맞아가지고 절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더운 여름날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날씨가 선선해지고 참 운동하기 좋은 계절인데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때는 또 너무 그걸 숙제처럼 막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좀 지쳐서 안 하게 되나라는 생각도 갑자기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거 유튜브를 찍어야겠다 생각하니까 또 아울러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거를 너무 숙제처럼 하루하루 즐기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뭐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분이 즐기는 노력하는 것이 즐기는 것이 노력하는 것을 어,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즐기는 자가 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일의 성과도 크고 그렇다라는 얘기에 좀 반대되는 의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 일을 좀 즐기면서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성과나 뭐 결과를 일단은 떠나서는 좀 그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하게 또 그것을 좀 진심으로 내가 그 일을 사랑하면서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어떤 결과를 떠나서입니다. 뭐 일단 작은 저의 생각이었고요. 오늘은 제가 사랑과 그리고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지금 양평 문호리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 딸아이의 학교 초등학교 어머님들과 함께 이렇게 연극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저는 원래 연극을 했던 사람인데 아이 낳고 조금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아이 낳고 육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연극이라는 게 연극 작업이 또 밤에 하다 보니까 밤에 하는 일들이 있고 또 공연 자체가 저녁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작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었고 제 자신이 조금 이렇게 주눅도 들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좀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서종면에 와서 문호리에 와서 마을 어머님들과 함께 연극을 하면서 제가 되게 자신감도 높아지고 재미도 있고 그런 일을 찾았습니다. 근데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겪었던 제 나름의 개인적인 어떤 좀 갈등, 어, 이게 뭐지 하는 생각, 이래도 되나? 뭐 여러 가지 저 안에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건 또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과 그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 어머님들과 함께 연극을 하다가 이번에는 12월 25일 날 마침 저희가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연극을 하게 되어서 12월 25일이 마침 또 크리스마스고 그때 또 저희가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크리스마스 캐롤 찰스 디킨스 원작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를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공연에서 저는 이제 조연출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저는 원래 배우를 하던 사람인데 연극 배우인데 저희 신랑은 이제 뭐 연출도 하고 영화도 나왔고 영화 배우기도 하고 뮤지컬
연극 이렇게 다 배우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신랑이 이제 연출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둘이 워낙 같은 작업을 하다 만난 사람이라 싸움도 굉장히 많이 했고 엄청나게 싸웠고요. 아이를 낳고도 그렇고 또 이곳에 이사 와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이 작업을 하면서도 또 이제 부딪힘이 있었어요. 서로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게 또 부부다 보니까 또 부부가 함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연관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좀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 어떤 시작점이 되었고 또 제가 신랑이랑 그동안 갈등했던 상황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게 또 이번 갈등에서 또 더 불거져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떤 연습을 좀 갑자기 캔슬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일이 생긴 거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이라서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 공연에서 저희 신랑이 이제 연출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크루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스크루지는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집착 그런 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크게 이제 부각이 돼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마다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고집들, 아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스크루지처럼 다 하나씩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신랑이 저랑 싸우면서 그때쯤에 저희 이제 공연에 참여하시는 스크루지 역할을 맡으신 또 저희 그 마을에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버님이 계세요. 그 아버님께서 저희 이제 그 스크루지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밴드에다가 글을 올리셨어요. 사랑에 관한 어떤 책에서 읽으신 한 대목을.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신랑이랑 싸웠을 때쯤이라 이제 그 올리신 글을 제대로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뭐 좋아요 정도 이렇게 이모티콘만 올렸었는데 참 고맙게도 우리 신랑이 그 부분을 또 잘 주의 깊게 읽었나 봐요. 우리 신랑도. 그러면서 그 연습을 갑자기 캔슬하게 된 그 부분을 미안하다고 참여하신 분들한테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사과도 하고 어떤 연습 일정을 조정하는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와이프랑 싸우게 됐다. 그래서 연습을 그날 못 하게 됐고 그런 부분은 제가 참 신랑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내 와이프가 그동안 자기한테 받았던 상처들 그런 것들이 아직 그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싸우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님이 올려주신 사랑이라는 글을 읽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스크루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스크루지가 말리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또 말리는 7년 전에 죽었던 친구인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왜 나타났는지는 이제 그 뭐 소설 안에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둘의 이야기는. 근데 이제 지금 그 역할을 맡으신 배우님들께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타났는지 말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생각에는 말리도 어떻게 보면 스크루지를 용서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또 스크루지도 말리를. 그러면서 스크루지는 스스로 용서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스크루지를 아는 사람들은 또 그를 용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떤 사랑이라는 범주가 넓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이란 그 올려주신 글을 조금 읽어드릴까 합니다. 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기적인 행동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행동들이 상대한테는 큰 폭력일 수도 있잖아요. 뭐 부모가 너를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 남편이, 아내가. 그냥 보면 인간은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가 아니라 다 그냥 이기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라도 다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투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지 어떻게 보면 그 엄마가 아이를 낳았던 그 뭐 1년의 시간, 그때는 정말 어떤 본능적인 그 어미로서 여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정말 이타성만 존재하는 그런 이타적인 행위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정말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는 어떠한 부모의 행위도 온전히 사랑이라고, 본인의 어떤 조금의 이기적인 마음도 넘어선 상대방을 생각하는, 아이만을 생각하는 행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발췌하신 부분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사랑은 순간의 상황을 묘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 말하거나 방패막이가 될 만한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랑은 핑계를 대지 않는다. 단지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한다. 저는 여기서 사랑은 핑계를 댈 시간에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한다라는 그 말이 그냥 이 말 자체의 단어 하나를 뛰어넘는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이 어떤 문턱을 넘어가면이라는 말도 되게 하나하나 곱씹어지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싸우고 나서 오늘 좀 이제 화해하고, 저도 또 부부싸움은 칼로 몰배기라고 하잖아요. 또 확 또 잊혀지고 또 이렇게 보듬어 주고 싶고. 밖에 오늘 바람이 많이 부나요? 밖에 막 바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은 책 한 권이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연극 배우고요. 지금도 저 불러주시면 이제 연극 배우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작은 공연도 하나를 하고 있긴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연극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온 어떤 이 책은 좀 제가 아이들 만나면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 조금 저한테 깊은 성찰을 줄 수 있는 책이라서 제가 이쪽 문호리로 이사 오면서 책을 대대적으로 많이 정리를 했는데 버리지 않고 제가
쭉 갖고 있을 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선 무작정 놀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이룩한 거의 모든 배움의 원천을, 즉 아이들의 도덕적, 지적, 심미적 발달의 근원을 학교에까지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이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 배워온 모든 것, 자연과 인간 세계에서 살아오면서 획득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된다면 어떤 엄밀한 척도로 재더라도 대여섯 살 전에 배운 것의 가치는 그 후에 배운 모든 것의 가치를 능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육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축소함으로써 초기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하게 한 그 학습 방법을 내버리고 있다. 여기서 무작정 놀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작정 놀기는 학습의 다른 요소들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아이의 성장을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그 질이 바뀐다. 그리하여 어린이다운 특질을 계속 유지하되 더 이상 유치하지 않은 학습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발적인 탐사와 탐구야말로 창조성의 본질이다. 일단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경로를 따라 배움을 전개하도록 놔두었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아이들의 작업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을 계속 유지시켜야만 한다. 시작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준 것뿐이야 라는 식의 권위적인 말로 그동안 아이들 스스로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된 것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무작정 놀기가 외부에서 이끌어주고 훈련하는 단계로 이어지거나 발전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내가 다차원적으로 프로그램화한 교재라고 부르는 것이 손 닿는 곳에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 교재는 학생을 이끌어줄 만한 특정한 종류의 글이나 그림이 최대한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가 어떤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탐구해 가더라도 그 길을 따라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가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 일을 해내는 영웅적인 교사도 있지만 나는 교재를 고안하는 이들이 이 부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역할은 교사와 아이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교사를 단 하나의 정해진 길을 따라 아이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견인차 역할로부터 구제하는 것. 교사에게 학습 그룹의 활동을 다양화하는 데 필요한 격려와 전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단락에 작은 교실의 환상은 그만. 어떤 교사들은 지도자, 견인차가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그들은 매 순간 자신이 아이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배하고 있다고 느끼길 좋아한다. 그들은 또한 자신이 모든 지식과 지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느끼길 원한다. 그런 교사들 중 일부는 권력의 욕망으로 움직인다. 교실은 많은 권력을 주기 때문이다. 또 어떤 교사들은 자신이 쓸모있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 심지어는 학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느끼고 싶은 깊고도 때로는 절망적인 필요에 의해 움직인다. 그리고 이러한 부류의 교사들은 모두 아이들은 스스로 배울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암시나 주장에 심한 위협을 느낀다. 물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주성과 자율권을 주고 싶어하는 교사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들조차 규격화된 시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게 된다. 그 시험으로 그들 자신과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이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의 주된 임무는 학생들이 학업 성취고사나 이러저러한 능력 검증 시험 그리고 대학 입학 시험 같은 데서 높은 점수를 딸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런 학교에서는 학생이 자율적,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솔직히 말하면
커리큘럼 개혁가들과 교육 혁명가들도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학생들을 위해 계획한 것이 모든 가능한 길 중에서 최고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가장 빨리 그 길을 따라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네.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연극 수업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저도 어떤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물론 연극 제가 어떤 교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이제 어른으로서 뭔가를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올해부터 조금 이제 깨진 부분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연극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음, 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그러니까 뭐 지금 교사들보다 더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연극이라는 게 아이들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뭔가 하고 능동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떤 표현하는 작업이라고들 많이 이제 연극이라는 걸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시잖아요. 음, 그리고 어떤 창조적인 작업이다. 또 연극이 예술 장르에 들어가고 또 어떤 기초적인 예술 장르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 초만 해도 굉장히 아이들을 만나는 작업들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어렵다는 게 막 힘들고 짜증나고 아이들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뭐 소위 내 말 안 들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제가 어려움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음, 정말 아이들한테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연극 작업이라는 게 내가 어떤 뭘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딱 답이 주어져 있는 작업들은 거의 없잖아요. 아니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나와야만 또 하는 거고. 어.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막 고민들이 되었던 거죠. 근데 올해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자주 보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 하봉길 감독님이 어떤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샤르트르의 존재가 본질을 앞선다라는 이제 어떤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제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과 저의 연극 작업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저도 어떤 그 학습 계획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방과후도 하고 어떤 교과 내에서 어떤 연극 수업들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어떤 그런 수업 커리큘럼처럼 저도 이제 수업 지도안을 짜고 뭐 그런 작업들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표를 정하고 뭐 수업 활동을 정하고 처음에 뭘 하고 본론으로 뭘 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근데 뭐 아무튼 완벽하진 않지만 뭐 그래야 한다니까라고 하면서 저도 저를 선생님 하니까 뭐 좋아라 하면서 이 작업들을 연극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일들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어떤 이 불편함들 뭐지? 아이들이랑 어떻게 왜 자꾸 어려워지지? 왜 힘들어지지? 왜냐면 아이들 수업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짜놓은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강압적이고 막 일방적인 수업이 되는데 그게 연극 작업과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어떻게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샤르트르의 존재는 본질을 앞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 수업에다 적용을 됐어요. 제가 그동안 어떤 본질적인 연극은 뭐지? 연극의 본질은 뭐지? 수업의 본질은 뭐지?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야 되지? 수업 목표는 뭐지? 뭐 이렇게
계속 따져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연극이 되자. 내가 연극에 대해서 아이들을 만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그게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 2학년 오늘 수업에서는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연극이 돼서 제가 연극은 다양하게 상상하고 변형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놀이했다가 그 놀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막 다양하게 그 안에서 막 이것저것 뭐 종이를 만들었는데 그 종이가 어떤 물건으로 변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상상의 세계를 넘나들고 현실과 상상을 넘나들면서 이야기가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역할놀이를 하게 되고 막 그런 작업들이잖아요. 연극이라는 게. 그러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뭔가를 다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마치 축제처럼 막 흥겨운 막 신바람이 나는 그거를 오늘 조금 경험한 것 같더라고요. 1, 2학년 아이들 반가워 오늘 수업에서는. 근데 3학년, 6학년,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이제 수업은 지금은 거의 다 3학년만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갸우뚱이에요. 아이들과 그 아이들과는 지금 대본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대본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아이들이 대사를 완벽하게 외우진 않더라도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공연 날짜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좀 제 안에 부담감,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오늘 아이들한테 어디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제가 그 안에 어떤 연극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좀 저를 좀 성찰하게 하고 아이들과 나 사이에 흐르는 강이 어떤 강인지를 좀 알게 해주는 알도록 저를 좀 이렇게 찰싹찰싹 파도처럼 저를 이렇게 자극시켜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저는 이제 연극을 하기 때문에 어떤 놀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여기서도 특히 놀이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제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아이들의 놀이는 계속된다. 놀면서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주목할 만하다. 아이들은 각본을 쓰고 연출하는 일을 동시에 해낸다. 이건 대부분의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단독으로 작업해도 어려운데 이 두 아이는 파트너로 작업하고 있지 않은가. 한 사람이 연극 안에 뭔가를 끌어들이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감당해야만 한다. 또한 진지한 극작가나 소설가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아이들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놀이를 진행시켜야 한다. 아이들은 마음대로 무대를 설정할 수 있고 원한다면 아무 사건에서나 시작할 수 있지만 일단 이야기가 시작된 이상 자연스러운 과정을 밟도록 해야만 한다. 일단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제가 근래에 또 그러면서 제가 또 아이들 수업에서 만나면서 제가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 힘든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어떤 수업의 내용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떤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가 계속 뭔가 그 상황, 그 아이들과 있는 시간에 집중해서 계속 바꾸어 나가고 또 맞춰서 다른 걸 해보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계속 머릿속이 계속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제가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아이들 수업에서 저는 정말 그 아이들의 말들, 그 에너지들에서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요 수업에 대한 얘기는 또 좀 길어질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아이들에 대한 얘기 중에서도 제 딸아이가 했던 것이 좀 제가 그 근래 인상적인 게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요게 이제 그 예술 축제, 책과 예술 축제다 보니까 아이들이 각자 어떤 예술적인 재능 가지고 있었 예술적인 특기들도 이제 나와서 선보였는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그 우리 딸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2학년 딸아이 중에서 한 명이 계속 기타를 배웠던 딸아이 같은 반에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기타 연주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기타 연주를 하는 거를 이제 모두에게 들려줬죠. 근데 저는 그걸 계속 보면서 막 계속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딸아이도 저렇게 좀 뭔가 좀 시켜놓을 걸. 진짜 잘한다. 부럽다.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딸아이를 봤어요. 근데 제 딸아이는 평소에 걔랑 뭐 굉장히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뭐 잘 그냥 놀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걔를 막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걔 이름을 부르면서 잘해 막 근데 그게 어떤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막 이 걔 이름을 부르면서 걔 잘해 잘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제 딸아이의 그 말하는 그 응원의 말 안에는 제가 느끼는 어떤 질투의 감정이나 부러움의 감정이나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와서도 이제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기타 연주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했더니 제 딸아이도 그냥 엄마 얘 진짜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정말 그렇게 물어보기가 제가 민망해서 안 물어봤어요. 자기나 너 얘 하는 거 뭐 부럽지 않았어? 뭐 이렇게 아가 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또 다시금 정말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 어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제가 그거를 좀 저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글로 정리를 하는 그 어떤 전초 단계의 작업으로 지금 삼고 있는 유튜브 영상 촬영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